스탠다드 미들 시리즈가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속꽂이 스탠다드 튜브죠. 지금 이 두 개가 스탠다드 미들입니다. 왼쪽에는 그라스무크이고 오른쪽에는 튜브인데요. 치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케이스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보시면 구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구경의 차이입니다. 가까이서 보셔도 차이가 있죠. 이 톱은 다리가 좀 길지요. 네, 다른 찌들에 비해서 깁니다. 깊지 않은 수심을 공략하고 멀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찌의 일어섬이 빨라야 돼서 상대적으로 속꽃줄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다리가 긴 걸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몸통의 구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력이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길고 몸통은 크지 않은 형태, 뭐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톱 구경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일 큰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닫을게요. 안 보일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튜브는, 자, 보시죠. 튜브는 1.5에 1.3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라스무크 솔리드죠. 1.1에 0.7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기도 차이 많이 나죠. 자, 구경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소위 오른쪽에는 밥 잘 잡아주는 찌, 왼쪽에는 낙하 중에 공략하는 찌, 그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원상으로 무슨 엄청나게 큰 차이가, 다리는 뭐 크게 길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보시면 톱의 구경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먼 곳을 공략하니까 눈금이 좁을 필요는 없어요. 넉넉해도 됩니다. 어차피 멀리 있는 붕어들은 입질은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요. 오른쪽에 거는 낙하중에, 왼쪽에 거는 오른쪽에 거는 목내림을 깊게 주는 방식, 왼쪽에 거는 낙하중에 공략을 하는데, 지금 이 계절에도 공략하잖아요. 어기추로 양글루텐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절에 우동 세트나 글루텐 세트 같이 그런 거 구사할 때는 지금 이 찌가 훨씬 낫습니다. 이 정도에 찌면 그 21척, 뭐 22척, 24, 25 정도로 2m권 정도 공략해도 멀리 있어도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노지에서 우리가 보통 2m에서 3m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노지꾼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찌들이 아주 좋고요. 장척으로 하여튼 멀고 깊지 않은 수심을 공략할 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런 찌가 잘 없어서 제가 설계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낚시가 훨씬 편해지겠죠. 네, 이해가 쉽도록 좀 작은 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7호입니다. 7호. 몸통 길이가 7cm. 자, 톱 구경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면 확 차이 나겠죠. 둘 다 7호이고요. 금색 글씨는 솔리드, 검은색 글씨는 튜브입니다. 7호 같으면 13척
12, 13척 정도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신성은 둘 다 좋은데 지금 이 튜브가 신성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그라스무크가 떨어져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그 영상에 나오는 게 이 7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톱의 구경을. 심주 스탠다드 그라스무크는 보십시오. 똑같은 바디인데 다리 길이는 살짝 더 짧고 톱은 훨씬 길죠. 그리고 눈금의 간격은 이것도 넓은데요. 오키츠 스타일보다는 눈금이 좁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보십시오. 위에서 자 보세요. 1번부터 눈금이 벌써 1번이 더 넓죠.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대략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위에가 상당히 넓죠. 그러면 멀리서 이 한 눈금이 딱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안정감이 더 있다는 거죠. 튜브도 볼까요? 튜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눈금이 이렇게 넓어요. 상대적으로 튜브가 멀리서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심주 튜브 가지고 와 볼까요? 자, 같은 호수 길이 비슷한 걸 한번 대조를 해보면 좀 낫겠죠. 자, 비슷한 재원의 찌를 가져다 놨습니다. 올라운드 화이트 튜브인데요. 자, 보십시오. 다리 길이, 바디 길이 거의 비슷한데 톱은 더 긴데 촘촘하죠. 왼쪽에 있는 찌를 멀리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세한 낚시를 할 때는 이게 맞겠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한 6m 정도 거리 먼 곳에다가 던져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찌는 상대적으로 눈금이 넉넉하니까 구사가 훨씬 편안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게 오키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쪽 여기까지죠. 한 세트는 6개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찌들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다리 길이의 차이와 톱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아마 시인성은 초급강일 겁니다. 자, 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톱 보이시죠? 심주 튜브가 구경은 제일 두껍죠. 길이는 오히려 오키츠가 약간 더 길죠. 왜 그러냐면 길이의 넉넉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눈금은 둘 다 상당히 넓죠. 보세요. 눈금의 간격은 비슷하죠, 둘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더 멀리에서 공략해야 되고 여유롭게 보여야 돼서 다리가 훨씬 길죠. 빨리 일어서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심주는 깊은 수심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일어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찌는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쓰죠. 해서 겨울에는 지금 이걸 쓰고 이것도 제가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인데요. 연중 얕은 수심의 먼 곳 1, 2m를 할 때는 이걸 쓰고 깊은 수심, 심주와 초칭을 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오와세, 낙하중에 공략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좀 올라운드 형태로 구사를 하겠다 하면 얘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스탠다드에서 올라운드 화이트를 제외하고는
다 스탠다드 시리즈이죠. 이것도 나중에는 이 스타일에 맞게 눈금이 너무 좁지 않도록 사용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 되죠. 스탠다드 시리즈 띄워서 구사하는 낚시는 이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아사다나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끼 아사다나 시리즈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게 신형입니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신형. 그 다음에 이거 예전 버전들인데 지금 이 예전 버전들의 찌도 괜찮지만 파이프톱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그라스무크 위주로 대부분 이 찌들은 제로나지미 누끼 세트 용도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이 쉽지가 않고 순부력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시리즈는 재원도 재원이지만 순부력을 더 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톱의 구경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어느 정도 두껍냐 하면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들 시리즈 제일 작은 호수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뭐 바로 딱 그림이 나오죠. 보십시오. 자, 여기서 더 커지면 1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톱의 길이도 그렇고 비슷한 밸런스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도끼 아사다나 튜브를 구사하다가 척수가 길어지고 멀어지면 미들로 넘어가면 밸런스가 거의 맞습니다. 톱의 구경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사하기가 좋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찌가 지금 보면 크지 않죠. 그래서 아사다나 관리터에서 구사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더 약간 더 떨어진 활성에서도 구사를 할 수 있는 튜브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재원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온 디자인은 이 튜브톱입니다. 아사다나 튜브톱. 그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쓰고 했죠. 그죠? 야, 제일 작은 호수 여기 있네.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옆으로 밀어보고 제가 이걸 썼어요. 저거는 그냥 올라운드형인데요. 톱이 가늘죠. 가늘고 길게 눈금도 굉장히 좁죠.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아사다나는 이보다 짧아야 돼 찌가. 근데 없으니까 제가 저걸 쓴 거예요. 그치만 지금 아사다나 튜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저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그냥 초칭 심주에 쓰면 되겠죠. 아사다나에는 작은 찌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유리하고 감도도 좋습니다. 신성을 아주 좋게 만들었고요. 눈금은 뭐 여기다 맞추고 두 개 맞추면 3눈금, 4눈금 정도에서 맞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튜브가 나왔어요. 이제 올라운드 화이트는 자기 용도대로 쓰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건 이 두 종류 미들 시리즈와 아사다나 튜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찌가 제법 많이 모였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찌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소모품.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물건이고, 가시도끼는 마감이나 뭐 기본적인 내구성은 좋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공작이잖아요. 이게 공작을 가지고 그 센터 있죠. 센터. 제가 돌려볼까요? 센터가 안 맞나 뭐 그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가치토키 정도면요, 제가 보면 센터 굉장히 잘 맞는 찌거든요. 근데 이 센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일본 수제찌를 많이 안 써보신 것 같아요. 공작은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뒤틀립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센터가 완벽하게 맞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무 센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제일 센터 잡기 어려운 게 공작입니다. 속이 단단하지 않잖아요. 센터가 너무 안 맞아서 찌가 서서 움직일 때 좌우로 띠뚱거릴 정도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류의 찌들은 그 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명인들 찌도 센터가 이거보다 더 잘 맞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공작지는 특히 더 그렇고, 통공작은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요즘 나오는 발사나 고발포 수진가 뭐 그런 거 있죠. 나노 소재 그런 것들은 그냥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센터 맞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처럼 나누기를 해가지고 접합을 해서 붙인 이런 찌들은 센터에 한계가 생깁니다. 센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내구성이 보장되고 마감이 괜찮고 톱의 눈금의 경계가 쓰기 좋게 나뉘어져 있고 발색이 좋으면 찌는 충분히 쓸만한 겁니다. 지금 이 찌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고요. 혹시나 튜브톱 같은 경우나 톱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아마 톱을 교체해 줄걸요. 가치도끼에서. 솔리드 무크는 깨지면 몸통이 갈라지는 거라서 그거는 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새로 사셔야 되고. 근데 가치도끼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신성도 좋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찌는 앞으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찌에 대한 이해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들 시리즈를 가지고 저는 나가서 낚시를 해봐야죠. 다음 주에 양글루텐 옥기추를 해봐야죠. 이걸 받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기다리던 양글루텐 옥기추, 그리고 아사다나 우동 세트를 이걸로 해야죠. 이제 기대하고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로나지밀 할 거면 오른쪽 이걸로 해도 되고요. 우동 세트, 노말 세트를 할 거면 이걸로. 사실 이거보다 톱이 약간 가는 버전도 필요한데 그건 추후에